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기관 쪽 내용입니다. 아, 마지막 장 진단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장 진단 및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거죠. 이 장은 대체로 보면은 엔진 쪽에 고장 진단이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쪽에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 고장나는 주 원인이 뭐냐면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서 공기 유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특히 공기의 압력을 체크해 가지고 그 압력 조건이 유실되는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실제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특히 피스톤의 문제라든가 또는 안에 실런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유입되는 공기가 제대로 유입이 안 되니까 압축비 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에 따른 기준 압력 조건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출 시 이 가스가 누출이 있는가. 그래서 실린더의 볼트의 조임이 불균이라면 어떤 게요? 압축가스가 누출이 된다거나 또한 냉각수 누출, 기관 오일 누출 이 세 가지는 실제 엔진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엔진에 오일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냉각수가 존재하고 또 압축 시에 가스가 혼합기가 존재하는 이러한 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 누출이 생겼다? 그럼 압이 떨어지겠죠. 압 떨어지는 원인을 갖다가 우리 조사하는 게 헤드 볼트 조임 불량이다 이 말은 조임 토크가 있는데 그 조임 토크를 안 지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유격이 생기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린더 헤드 균열이라는 게 있어요. 실린더 헤드에 헤드가 변형이 돼 있다. 헤드 카바가 변형이 된다. 헤드가 변형이 된다. 이럴 때는 헤드 균열에 의해서 공기가 압축을 하면 압축이 제대로 안 되고 공기가 새 나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균열이 발생됐다. 헤드에 과격한 열적 부하나 겨울철 동결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런 실린더 헤드가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에는 헤드 코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팽창 수축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헤드 코어가 들어가 있죠. 실린더 헤드에. 실린더 자체 헤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린더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실린더에 코어가 들어가 있다. 균열의 검사법에는 주로 유광 검사, 눈을 봤을 때 클렉이 갔는가 안 갔는가. 자기 탐상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탐상법은 자석용 자석으로 탐지하는 기능인데요. 특히 색가루를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그 자석을 움직여 보면은 색가루가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 모이는 지점이 바로 클렉이 간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염색 탕상법이라는 것은 이 실제 그 염색 액을 노란 액을 떨어뜨리면은 그게 투과되어 침투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이게 클렉이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타진법 두드려 보면은 원래 퉁퉁퉁 소리 나는 게 정상인데 탱탱탱 소리가 난다거나 소리 자체가 상당히 고음으로 음색이 고음이면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유관이나 자기 탐상이나 염색 방법이나 타진법 등을 이용해서 헤드 균열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불량이면은 게스킷 불량이면 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게스킷 불량이면 압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관 출력에 손실이 생길 수 있고요. 압축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이 떨어진다거나 냉각수에서 자세히 보니까 가스가 누출이 된다거나 오일이 누유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실린더 헤드 가스킷 자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제품을 본다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린더 벽 마멸의 원인이다. 실린더 벽이 마멸이 됐다. 왜 마멸이 되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노킹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마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피스톤 벽면에 우리가 슬럼 현상이에요. 슬럼이라는 게 벽면을 헤드 부분이 벽면에 닿아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탁탁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슬램이라고 하죠. 슬램이 일어나면은 유격이 클 때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틈새 유격이 크면 피스톤 슬램이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슬램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할 때 벽면 마멸이 일어난다. 특히 노킹 시에도 벽면 마멸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압축비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압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순간, 디젤 노킹이나 가솔린 노킹이 일어나면은 벽면 접촉부에 마멸이 일어날 수 있다. 실린더와 피스톤 링 접촉이 불량이면은 마멸이 일어난다. 접촉에 의한 마멸이다. 또 흡입가스와 먼지 이물질이 안에 들어가서 마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연소 생성물이 부식이 돼가지고 부식 마멸이 일어날 수 있다. 부식이라는 것은 특히 녹이 슬어서 그 녹 부분이 그대로 실린더 벽면에 부딪히면은 그 스크래치 현상에 있어 마멸이 일어날 수 있다. 연소생 카본이 많이 끼어도 마멸이 일어난다. 시동할 때 지나치게 농후한 가스를 농후한 혼합가스가 되면은 윤활유에 희석이 되면은 마멸이 일어날 수 있다.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이 너무 크면은 이게 이제 블로바이가 일어나는 주 원인이죠. 간격이 너무 크면 블로바이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기관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블로바이가 일어나면은 엔진 과열의 원인도 되지만은 엔진 과열도 일어나지만 블로바이에서 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원인이 일어나요? HC가 증대되고요. 블로바이가 되면은 또 오일 슬러지가 낍니다. 오일 슬러지 현상이 일어나요. 블로바이가 되면 오일 슬러지. 슬램이라는 부분이 있죠. 슬램. 그래서 슬램 현상이 블로바이가 커지면 슬램 현상이 일어나고 기관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서 오일 슬러지가 낀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틈새가 커지니까 압축 압력이 떨어지겠죠. 왜? 혼합기라든가 일반 압축된 압축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빠져나가요. 압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압축 압력이 저하되면 폭발력이 떨어지고 폭발력이 떨어지면 뭐 실라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폭발력이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블로바이가 발생하고 기관 오일의 연료가 희석될 수 있고요. 연료 희석이라는 말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연료 희석이 일어나고 기관의 시동성이 저하되고 기관 출력이 떨어지는 거. 왜? 블로바이에서 시동도 불량이 되고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5번 사항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일반적으로 주행하기 전에 검사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특히 엔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피스톤 링을 점검해야 된다. 피스톤 링 자체도 점검 대상이 된다. 왜? 피스톤 링의 장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장력이 너무 크면은, 장력이 좀 큰 쪽은 아무래도 블로바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장력이 떨어지면 블로바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력이 감소하면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서 압축 압력이 감소하고 기관 오일의 소비도 많아지고 오일이 많이 형성이 되면 오일을 살짝 긁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오일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과열된 상태에서 오일이 나면 오일 슬러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피스톤 장력이 부족하면 오일 슬러지가 발생해요. 기관에 오일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열 전도성이 낮아서 피스톤이 과열되기 쉽다. 피스톤 링에 이음이 작으면은 소결이 발생하고 링 이음이 작으면은 링의 이음이 작다는 말은 작으면은 이음은 피스톤 링이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을 이음 부분이라고 해요. 피스톤 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요 틈새 있죠. 요걸 링 이음이라고 해요. 이음 간격이 너무 작으면은 소결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크면은 이쪽에 블로바이가 압축가스가 빠져나가 누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음 간격을 일정하게 피스톤 링 이음 간격이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크랭크 저널과 베어링 간격이 너무 커지면은 자, 크랭크 축에 보면 크랭크 저널 부위가 대단부라 그러죠. 커넥팅 로드 대단부인데 그 부위에 오일이 그 부분엔 오일 구멍이 있어요. 오일 구멍을 어디에 뚫느냐에 따라서 오일의 압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오일 구멍을 잘못 뚫으면은 오일 압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마찰 저항이 증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크랭크축 저널과 베어링 간격이 너무 커지면은 운전 중 심한 타격음이 발생됩니다. 절그럭 한다는 거죠.
다음에 기관 오일이 연소되어서 배견이 일어날 수 있고요. 기관 오일 소비량이 많아진다. 그렇죠? 기관 오일 소비량이 왜 많아질까요? 오일 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압이 높아지면 오일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일 압이 높아지면. 그래서 유압이 또한 베어링 간극이 커지면 거기에 작용하는 유압이 이렇게 커지니까 유압이 낮아지죠. 유압이 떨어지고 오일 소모량은 많아지고 백색 연기가 나오고 운전할 때 타격음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도 좀 더 여러분이 한번 보고 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와 같은 원인이 일어난다는 거. 8번에는 크랭크 축 베어링 간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 베어링 간극을 측정하려면은 베어링을 연소실 안에다가 실린더 안에다 꽂은 상태에서 베어링 간극을 측정합니다. 밖에 풀이 상태가 아니라 베어링을 폭만큼 길게 된 자른 플라스틱 게이지 조각을 크랭크 베어링이라는 것은 베어링은 게이지 조각을 저널 베어링 안쪽에다 게이지 조각을 넣어서 조각을 크랭크 저널 축 방향으로 일직선을 되도록 놓는다. 베어링 폭만큼. 베어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어링 보면은 저널 베어링 보면은 베어링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요런 베어링이 있으면은 요 베어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런 베어링의 폭만큼이라는 말은 요 베어링 폭이에요, 그죠? 요 폭만큼. 폭 있는 부분에 잘라가지고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요. 게이지 조각을 집어넣고 축 방향을 일직선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게이지 조각을 축 방향에 일직선으로 놓으면은 이게 눌려요. 플라스틱 게이지가 눌리면은 그 눌림 양을 갖다가 체크해 보면 돼요. 얼마나 눌리는가. 그래서 베어링 캡을 씌웁니다. 베어링 캡은 여기 이런 베어링이 있으면 베어링 캡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베어링 캡이 있습니다. 베어링 캡이 있으면 이런 베어링 캡을 씌웁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베어링 캡을 이렇게 씌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베어링 캡은.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놈을 베어링 캡을 씌운 다음에, 베어링 캡을 씌우고 이어서 규정 볼트를 여기 볼팅해요. 저어요. 어퍼 베어링 캡과 로어 베어링 캡을 볼팅을 해서 꽉 조으면은 여기 저널 부위가 꽉 밀착이 되겠죠. 뭐하고? 플라스틱하고 밀착이 돼서 꽉 조아요. 축 방향에 놓고 꽉 조입니다. 이때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변형이 돼, 늘어나니까. 그래서 꽉 조아보면은 캡 쪽에 베어링 또는 메인 전원에 눌러 붙어서 꽉 조으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꽉 누르니까 이렇게 늘어나요. 그 늘어난 부분을 게이지 폭을 플라스틱 게이지 봉투에 표시된 눈금으로 측정해 보면은 거기 측정자가 있는데 그 측정자에 몇 미리만큼 늘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 베어링 스프링 쪽에다가 어퍼 스프링과 로어 스프링이 있으면 그 스프링 쪽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저널과 스프링 사이에다가 플라스틱 조각을 넣고 그다음에 베어링 캡을 갖다가 볼트로 양쪽에 조아요. 볼트 너트 타입을 꽉 조은 다음에 다시 풀어보면은 그 안에서 플라스틱 자체가 변형된 부분의 납작 눌린 부분을 실제 체크할 수 있는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몇 미리가 변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뭐냐? 기관의 온도가 낮아서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 유압이 왜 높아지느냐? 유압은 유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유체하고 기체는 틀려요. 유체는 유압이 높아지면
오일 점도가 온도가 유압이 높아지면 오일 점도는 낮아지고 기관 온도가 낮으면은 냉각이 되니까 낮으면 유체인 경우에는 점도는 높아져요. 점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유압이 높아지는 것은 오일 점도가 높으면은 유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기관 온도가 낮아서 오일 점도가 높아지면은 유압이 높아진다. 윤활 회로의 일부가 막히면은 유압이 높아지죠. 그 다음 유압 조절 밸브나 스프링 장력이 너무 과다하면은 유압이 시험 잘 나옵니다.